안녕하세요. 재밌는 자동차 이야기 오토튜브 토마형 인사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 모두 무료니까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드릴게요. 제가 요번에 벤츠 모터원 고양전시장 시승행사에 잠깐 다녀왔습니다. 거기서 보통 같으면 좀 타보기 힘들었던 그런 차를 한번 타봤어요. 바로 벤츠 지바겐 63AMG인데요 차값만 한 2억 5천이 조금 안 돼요. 그러니까 되게 비싼 차고, 근데 오래된 디자인을 갖고 있다 보니까 좀 투박한 외관을 가졌잖아요. 근데 부자나 아니면 셀럽들한테 되게 인기가 좋은 차거든요. 그 이유에 대해서 제가 잘 좀 이해가 안 갔었는데 이번 시승을 통해서 왜 인기가 좋은지 알게 되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시승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흔히 떠올리는 메르세데스 벤츠 차량 디자인은 부드럽고 고급스러우며 우아합니다. 그런데 제가 이번에 시승해본 벤츠 지바겐은 이런 기조와는 사뭇 다른 직선적이고 투박한 모습을 갖고 있습니다. 70년대에 이미 개발이 시작된 모델이기 때문에 어찌 보면 클래식카 같은 느낌도 듭니다. 저는 평소 지인들에게 도대체 왜 저렇게 비싸고 현재 트렌드와는 결이 다른 모델이 부자들에게 인기가 좋을까? 이런 질문을 던지곤 했는데요. 물론 그 질문을 받는 제 지인들이 이 정도의 차를 탈 만한 부자는 아니었기 때문에 제대로 된 대답을 저에게 들려준 적은 없습니다. 그런데 그 질문에 대한 나름대로의 답을 이번 시승에서 찾은 것 같아요. 벤츠 G클래스는 1970년대 이란 왕조의 의뢰로 개발된 군용 차량인데요. 정작 차를 구매하기로 했던 왕조가 이슬람 혁명으로 몰락하는 바람에 중동이 아닌 프랑스나 독일 등 다른 유럽 국가에서 군용으로 활용했다고 합니다. 외관에서 약간씩 변화는 있었습니다만 30여 년 전에 만들어진 디자인의 기본이 그대로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솔직히 새 차를 봐도 굉장히 오래된 차를 보는 느낌이 듭니다. 프론트 라이트의 레이아웃은 완전한 원형이고요. 램프 주위를 DRL이 감싸고 있습니다. 그 위에는 등화관제 등이라는 전시에 사용되는 램프가 달려 있습니다. 라디에이터 그릴은 전작에 비해 살짝 부드럽게 되어 있으나 여전히 남성적인 느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범퍼에는 중앙에 에어 인테이크가 자리 잡고 있고요. 양옆으로 에어 커튼이 달려 있습니다. 에어 인테이크 양옆에 검은색의 가드가 좀 튀어나와 있는데 이 부분이 차가 좀 더 단단해 보이는 시각적 효과를 주고 있습니다. 군용차로 제작된 차량답게 될 수 있으면 모든 부분을 각지게 만들어놨는데요. 전면 유리 역시 말 그대로 평평하게 되어 있습니다. 한 연예인이 이 모델의 전작을 타다가 전복되어 사망을 했는데 당시 처참하게 부서진 차량 사진이 공개되면서 루프 안전성에 대한 논란이 좀 인 적이 있습니다. 수십 년 전 설계된 차량이기 때문에 안전성 기준이 현행과는 달라서 전복 사고에서 운전자를 제대로 보호하지 못한다는 내용이었는데요. 이에 대하여 사실 확인은 어려운 상황이죠. 다만 제가 시승한 차량은 풀체인지된 모델로 유로 NCAP에서 고득점을 획득하였으며 안전한 SUV로 꼽히고 있습니다. 휠은 마이너스 휠이 장착이 되어 있는데 튀어나오는 휠 타이어를 오버핸다가 가려줍니다. 검은색 무광으로 도색된 휠과 빨간색으로 도색된 캘리퍼 그리고 하얀색 림은 멋지게 대비가 이루어지며 G63AMG가 고성능임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도어 손잡이를 기준으로 몰딩이 측면을 쫙 가로지르고 있는데요. 일정 부분 도어 가드 역할도 수행할 것 같습니다. 전후리는 오버핸더 사이로 장착되어 있는 사이드 스텝은 승하차를 서포트하고요. 운전석 쪽에 사이드 스텝 바로 밑으로 머플러 팁이 나와 있습니다. 후방으로 안 가 있고요. 사실 이 측면부는 요즘 나오는 SUV에서는 잘 볼 수 없는 네모 반듯한 모습으로 전형적인 박스카 형태로 되어 있고요. 루프 높이는 A필러가 끝나는 지점부터 후면까지 일정하게 이루어져 있어 단단한 정통 오프로더의 이미지를 연출하고 있습니다. 트렁크 공간이 넓게 빠져 있어 캠퍼들에게 큰 만족을 줄 것 같은데요. 적재함을 상하로 이렇게 공간을 나누는 가변형 파티션도 되어 있어서 효율적인 공간 분배가 가능하다는 점도 좋습니다. 후면부를 보면 루프에서 필러와 해치도어가 거의 직각으로 떨어지는 형태로 되어 있는데요. 그리고 중간에 있는 스페어 타이어 케이스가 과거 정통 오프로더의 향수를 느끼게 해주는 하나의 요소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리어 램프는 범퍼의 바로 위에 위치하는데 크기도 아주 작고 모양도 심플합니다. 보통의 차량에서 리어 램프가 후면부의 인상을 결정짓는 경우가 많은데 지바겐 같은 모습에는 주체적인 요소가 아니라 인상을 결정짓는 종속적인 요소로 느껴집니다. 도어 손잡이는 잡아당기는 형태가 아니라 버튼을 눌러 여는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실내로 들어가 보면 2열 레그룸 공간은 좀 평범한 수준이었고요. 헤드룸은 루프가 높다 보니까 굉장히 넓어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느껴지는 공간적인 느낌은 좀 여유롭다, 이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전면부를 보면 클러스터와 AVN 모니터가 이어져 있는 파노라마 디스플레이가 장착되어 있고요. 센터페시아의 공조 버튼은 토글 스위치 방식이고 그 아래로는 아날로그 시계가 위치합니다. 콘솔에는 터치패드와 다이얼 등이 위치하고요. 기어 셀렉터는 스티어링 휠 오른쪽에 레버 형태로 달려 있습니다. 3스포크 스티어링 휠은 D컷 레이아웃이며 손에 닿는 부분을 가죽 처리하여 그립감을 향상시켜주고 있습니다.
휠의 좌우 스포크에 달린 멀티버튼과 다이얼로 차량의 인포테인먼트 시스템과 크루즈 컨트롤을 제어할 수 있습니다. 오프로드에 들어갔을 경우 차가 흔들리면 작보이스라는 듯 커다란 손잡이가 보조석 전면 패널에 달려있는데요. 근데 과연 이 차를 끌고 오프로드에 들어가는 분이 계실까요? 또한 사고라도 날 경우 앞에 이런 돌출 부위가 있는 경우에는 이 부분이 위험 요소로 작용할 수도 있습니다. 저는 이 손잡이가 아예 없었으면 더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도어 트림의 숄더 라인은 실제 어깨 높이보다 살짝 아래에 위치하여 운전 중에 팔을 편안하게 올려놓을 수 있습니다. 아울러 이곳을 포함하여 실내도 외곽처럼 각이 맞춰져 있다는 느낌이 좀 들어요. 값비싼 차량답게 고급스러운 실내 소재가 사용되었으며 블랙과 레드의 투톤 컬러와 은은한 앰비언트 라이트는 바깥에서 느껴졌던 투박함을 날려버리게 충분합니다. 이 차의 차체 사이즈는 전장 4880mm, 전폭 1985mm, 전고 1975mm고 휠베이스는 2890mm입니다. 그리고 공차 중량은 2590kg에 달합니다. 차를 좀 아시는 분들이라면 전고 부분에서 깜짝 놀라고 또 공차 중량 부분에서도 한 번 더 놀라실 텐데요. G바겐 같은 경우에는 바디온 프레임 차량임을 감안해도 굉장히 높은 전고를 가지고 있고요. 상당히 무거운 공차 중량을 가지고 있습니다. 엔진은 3982cc V8 바이터보 엔진이 탑재되어 있고요. 변속기는 9단 AMG 스피드 시프트 TCT가 매칭됩니다. 이를 통해 최고 출력 585마력, 최대 토크 86.6kgm의 막강한 성능을 발휘하고요. 제로백은 4.5초에 불과합니다. 다만 외관 디자인과 높은 차체 특성 때문인지 최고 속도는 시속 220km에서 제한됩니다. 굴림 방식은 사륜 구동이고요. 서스펜션은 전륜 W20원, 후륜 트레일링 링크로 세팅되었습니다. 브레이크는 전후륜 모두 벤틸레이티드 디스크가 탑재되고요. 복합 연비는 리터당 6.1km입니다. 정말 아무나 탈 수 없는 높은 진입장벽 역할을 복합 연비가 톡톡히 해냅니다. 솔직하게 말씀드리자면 저는 시승 차량의 외관 디자인을 보며 그다지 큰 매력을 느끼지 못했습니다. 분명 와일드한 느낌도 있는데요. 그렇지만 아무리 포장해도 수십 년 전에 만들어진 디자인이라는 사실은 변함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시대에 보기 힘든 클래식한 특색을 가졌다는 것은 인정합니다. 근데 2억 5천만 원에 가까운 돈을 주고 차를 사는 이유로는 좀 약하다고 생각합니다. 실내 인테리어 역시 마찬가지예요. 간결한 모습을 갖고 있으며 값비싼 소재를 활용해 산뜻하면서도 고급스러운 느낌을 전해줍니다. 하지만 차의 가격을 감안한다면 이 정도는 당연히 나와줘야 한다고 생각해요. 역시 구매 포인트는 될 수 없다고 봅니다. 그럼 도대체 부자들과 셀럽들을 매료시키는 매력은 무엇일까? 저는 운전석에 앉는 순간 그 매력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동안 제가 타본 차 중에 버스나 트럭을 제외하면 가장 운전 포지션이 높습니다. 마치 군대에서 운전병을 하면서 몰아봤던 2.5톤 K511에 앉아있는 느낌이 들었는데요. 여기에다가 AMG의 엄청난 성능과 특유의 박진감 넘치는 배기 사운드가 더해져 다른 차에서는 절대로 느낄 수 없는 색다른 주행질감을 선사합니다. 이를 통해 느껴지는 만족감은 값비싼 스포츠카가 줄 수 없는 그런 종류의 것이었습니다. 또한 남들보다 높은 위치에 있다는 심리적인 우월감도 매력적인 요소임에 분명합니다. 높은 전고 때문에 핸들링 시 느껴지는 약간의 롤링이나 무거운 중량 때문에 살짝 풀어놓은 브레이크 성능은 큰 단점으로 생각되지 않았습니다. 이 차는 다른 차보다 빠르고 날렵하게 움직이는 것에 매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남들보다 높은 곳에서 여유롭게 움직이는 것을 즐기는 차량이기 때문입니다. What are you saying? Not the time or the place, baby, it's not right. It's not right, no. Going insane. Got a problem to fix, can we face it tonight? Face it tonight, oh. No way, though. Maybe I can't let go. Maybe I thought you'd take my side, my side. No way, though. You never think it through. Baby, you're worth the fight. Baby, you're worth the fight. 자, 여기까지 시승기 말씀드렸고요. 시승을 통해서 아까 처음에 제가 드렸던 그 질문, 부자나 셀럽들이 왜 이 차를 좋아할까? 그 질문에 대한 답을 나름 구할 수 있었어요. 이 차는 아무나 탈 수 없는 차입니다. 성능도 그렇고요. 그리고
가격도 그렇고요. 그리고 연비도 그렇습니다. 리터당 6.1km밖에 못 가는데 이거를 정말 우리 같은 사람들은 못 타요. 그리고 또 운전 포지션에서도 그런 좌중을 압도하는, 그리고 내려다보는 그런 운전 포지션, 그런 점들도 매력 포인트였고요. 그런 것들을 제대로 보여주기 때문에 셀럽들이나 부자들이 이 차를 좋아하지 않나, 그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요. 자, 이상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 되신다면 요 위에 추천 영상도 한 번씩 감상 부탁드릴게요. 시청 감사합니다.